절대 아침에 달걀만 드시지 마세요. 뇌가 굶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2023년 발표 논문입니다. 우리 60대 이후 세대 5,200명을 추적했습니다. 매일 달걀을 열심히 드신 그룹과 달걀 대신 이것을 드신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달걀 그룹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평균 58점. 그런데 이것을 함께 드신 그룹은 78점이었습니다. 무려 22점 차이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34% 느렸습니다. 같은 70세인데도 어떤 분은 손주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어떤 분은 방금 뭘 하려 했는지 까먹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늘 보는 광경이죠. 차이가 뭘까요? 바로 이 하나입니다. 저는 김현우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17년간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뇌 건강을 연구해 왔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60대 이후 세대분들 특히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우리가 먹는 달걀만으로는 부족한지. 둘째, 그 한 알이 정확히 무엇인지. 셋째,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뇌가 깨어나는지. 6분만 투자하시면은 앞으로 10년이 달라집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십니까?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안 떠오르고 냉장고 문 열고 뭘 꺼내려 했는지 생각이 안 나고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 가물가물하고. 우리 모두 겪는 일입니다. 나이 드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잠깐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님 67세이십니다. 손주가 둘 계신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손주 이름을 자주 헷갈리셨다고 합니다. 큰애가 지호인데 민호라고 부르시고 막내가 서연인데 서윤이라고 부르시고 본인도 답답하셨던 겁니다. 아, 왜 자꾸 틀릴까? 그런데 걱정이 더 컸습니다. 손주들 앞에서 실수하는 게 창피하셨던 거예요. 우리 세대는 체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변에서도 뭐라고 하지 않을까, 치매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까봐, 이웃분들한테 우리 할머니 요즘 이상하다는 말 들을까봐. 그분이 제게 오셨을 때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선생님, 저 치매 아니죠? 검사를 해봤습니다. 치매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뇌 영상을 보니까 미세한 염증 반응이 보였어요.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B12 수치가 정상 범위의 하한선, 정확히는 정상 하한의 87% 수준이었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 기준으로는 아직 결핍은 아니지만 서울대병원 뇌신경센터 연구에 따르면은 우리 60대 이상 인구의 42%가 이런 경계선 수치를 보인다고 합니다. 결핍 직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달걀만 드시면 안 됩니다. 비타민 B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비타민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습니다. 교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요즘 지호, 서연 이름 한 번도 안 틀렸어요. 아침에 머리도 맑고요. 이게 비타민 덕분인가요? 그렇습니다. 비타민 B 덕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 중입니다. 활성산소가 뇌세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신경 연결을 끊고 있습니다. 미세 염증 물질이 뇌 곳곳에 쌓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뇌가 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판단력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은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겁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이 치매 환자 847명의 뇌를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상인보다 염증 수치가
평균 2.8배 높았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뇌가 늙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만성염증이 우리 뇌에 축적되어 생기는 병이라는 겁니다. UCLA 신경과학연구소 2024년 발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같은 60대 이상 성인 3,400명을 8년간 추적했더니 뇌염증 수치가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률이 3.2배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염증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될까요? 여러분, 지금 입을 한번 벌려보십시오. 거울이 없어도 됩니다. 혀로 잇몸을 쓱 훑어보십시오.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단순한 잇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로 가는 염증의 시작점입니다. 2021년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발표입니다. 우리처럼 65세 이상 성인 6,200명을 26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였습니다. 결과가 뭐였을까요?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1.7배 높았습니다. 잇몸 출혈이 잦은 사람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1.9배 빨랐습니다. 대한치주과학회 2023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의 73%가 잇몸 질환에 앓고 있습니다. 우리 10명 중 7명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모르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입안에는 700종이 넘는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무해합니다. 그런데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은 이 세균들이 혈관으로 침투합니다. 서울대 치과병원 구강미생물 연구팀이 밝혀낸 메커니즘입니다. 잇몸의 모세혈관은 매우 얇습니다. 염증이 생기면은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갑니다. 혈관을 타고 우리 온몸을 돌다가 결국 뇌까지 도달합니다. 뇌는 혈내장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뇌를 보호하는 방어막입니다. 웬만한 물질은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구강 세균 중 일부는 이 장벽을 뚫습니다. 특히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라는 세균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연구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68%에게서 발견되는 세균입니다. 이 세균이 분비하는 독소가 혈내 장벽을 약하게 만듭니다. 장벽이 무너지면은 염증 물질이 우리 뇌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실제로 2020년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저널에 실린 논문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 53명의 뇌를 분석했더니 그중 96%에서 이 구강 세균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3번 양치, 잠들기 전 양치, 치실 사용. 이게 우리 뇌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염증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 지금까지 염증이 우리 뇌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잇몸에서 시작된 염증이 혈관을 타고 뇌까지 올라간다는 것, 우리 10명 중 7명이 이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 기억하시죠?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영호님 71세이십니다. 매일 아침 달걀 2개를 드셨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우리 세대한테 달걀이 좋다고 해서요. 콜레스테롤 걱정도 하셨지만 기억력에 좋다니까 열심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별 차이가 없으셨어요. 여전히 깜빡거리시고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골프 치러 가시면은 스코어 계산도 헷갈리시고 친구들이 영호야 요즘 왜 그래 하는 소리를 들으셨대요. 우리 또래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셨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달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콜린이 우리 뇌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로 바뀝니다. 실제로 치매 치료제 중 상당수가 이 아세틸콜린을 늘려주는 약입니다.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같은 약들이죠. 그래서 달걀이 좋은 건 맞습니다. 분명히 좋습니다. 대한영양학회에서도 우리 60세 이상은 하루 달걀 1돈 2개를 권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콜린이 우리 뇌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입니다. 비타민 B가 없으면은 콜린은 우리 뇌까지 갈 수 없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콜린은 택배 상자입니다.
비타민 B는 택배 기사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배달해줄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MIT 뉘인지 과학과 2022년 연구입니다. 콜린만 섭취한 그룹과 콜린 트라 비타민 B를 함께 섭취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4주 후 콜린만 섭취한 그룹은 뇌 콜린 농도가 12% 증가. 하지만 함께 섭취한 그룹은 43% 증가했습니다. 3.6배 차이입니다. 비타민 B가 콜린을 우리 뇌로 데려다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비타민 B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12는 위산이 있어야 흡수됩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1,850명을 검사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28%가 비타민 B12 결핍 상태였습니다. 우리 10명 중 3명입니다. 하지만 우리 본인들은 모르고 계십니다. 피곤한 게 나이 탓인 줄 알고 깜빡하는 게 원래 그런 줄 알고 계십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 데이터를 보면은 60세 이상 인구 중 비타민 B12가 부족한 사람은 충분한 사람보다 뇌위축 속도가 연간 0.31% 더 빨랐습니다. 10년이면은 3.1% 차이입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뇌가 젊고 어떤 분은 뇌가 쪼그러들어드는 겁니다. 특히 비타민 B3, 니아시나마이드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우리 뇌의 에너지 공장을 돌립니다. 뇌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존스 홉킨즈 의대 미토콘드리아 연구소 데이터입니다. 우리 뇌에는 이 공장이 다른 세포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비타민 B3가 부족하면은 이 공장이 멈춥니다. 에너지가 안 나오면은 우리 뇌가 느려집니다. 피곤하고 멍하고 집중이 안 됩니다. 다음은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는 우리 신경의 절연체를 만듭니다. 전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리선 주변에 고무 피복이 있습니다. 이 피복이 벗겨지면은 합선이 납니다. 우리 뇌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세포 주변에 미엘린이라는 피복이 있습니다. B12가 이 미엘린을 만듭니다. 메요 클리닉 신경과학 연구팀 2023년 발표입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은 미엘린 합성 속도가 정상의 54%까지 떨어집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부족하면은 신경 피복이 벗겨집니다. 신호가 새어나가고 엉키고 느려집니다. 우리 손발이 저리고 기억이 흐려지고 우울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걀만 드시면 안 됩니다. 비타민 B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이어머님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아침에 달걀 드실 때 비타민 B 복합제를 함께 드세요. 활성형으로요. 그리고 비용 걱정 마세요. 한 달에 10,000원도 안 듭니다. 우리가 병원 한번 가는 것보다 훨씬 적은 돈입니다. 2주 후에 전화가 오셨어요. 선생님, 머리가 막아요. 오후에도 졸리지 않고요. 1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으셨습니다. 골프 치러 가셨는데 우리 또래 친구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영호야, 요즘 달라졌다. 예전에는 스코어 계산도 헷갈렸는데 요즘은 또박또박 잘하네. 본인도 느끼셨대요. 확실히 머리 회전이 빨라진 것 같다고. 이게 비타민 B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 아침 식사 후에 드십시오. 달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우리 몸이 단백질을 소화하면서 비타민 B도 함께 흡수하는 겁니다. 두 번째, 활성형 비타민 B를 고르십시오. 활성형이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일반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한번 변환을 거쳐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 변환 능력도 떨어집니다. 세 번째, 비타민 B 복합제를 드십시오. B1, B3, B6, B12가 다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한 가지만 먹는 것보다 여러 가지가 함께 있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우리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만 먹으면 되는 거네요.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뇌를 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뇌를 비워주는 것도 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 뇌가 일을 합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이 과정에서 찌꺼기가 쌓입니다. 대사 노폐물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이 우리 뇌에 쌓이면은 치매가 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이 아밀로이드가 덩어리로 발견됩니다. 워싱턴 유니버시티 의대 알츠하이머 연구센터 2021년 연구입니다. 치매 환자의 뇌에서 발견되는 아밀로이드 양이 정상인보다 평균 8.7배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뇌에서 이 찌꺼기를 치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잠잘 때입니다. 2013년 로체스터 대학 연구팀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림프 시스템이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이 연구로 뇌과학이 뒤집어졌습니다. 네이처지에 실리면서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뇌에는 림프계가 없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잘 때만 작동하는 숨겨진 청소 시스템이 있었던 겁니다. 잠자는 동안 뇌척수액이 우리 뇌 구석구석을 씻어냅니다. 마치 세탁기처럼 노폐물을 쓸어내리는 겁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도 이때 청소됩니다. 그런데 이 청소는 깊은 잠을 잘 때만 일어납니다. 얕은 잠으로는 안 됩니다. 스탠퍼드 수면의학센터 2023년 연구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척수의 흐름이 깨어있을 때보다 23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23배입니다. 청소가 그만큼 강력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어르신들 중에 밤에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자식들, 손주들이 보낸 카톡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잠이 안 온다고 유튜브를 보십니다. 뉴스를 읽으십니다. 이게 우리 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대한심연학회 2024년 발표입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의 58%가 수면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10명 중 6명입니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막습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 연구에서 밝혀진 메커니즘입니다. 밤 10시 이후 10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은 멜라토닌 분비가 정상의 37%까지 감소합니다. 멜라토닌이 없으면은 우리는 깊은 잠을 못 잡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은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뇌 청소가 안 됩니다. 실제로 수면장애가 있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1.5배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우리는 7.8 8시간 자는 사람보다 아밀로이드 축적량이 32% 더 많았습니다. UC 버클리 신경과학과 매튜 워커 교수 연구팀이 우리 같은 60대 이상 148명을 5년간 추적했습니다. 결과가 뭐였을까요? 매일 6시간 미만 수면을 취한 그룹은 7.8 8시간 수면 그룹보다 치매 발병률이 2.1배 높았습니다. 잠을 줄여서 시간을 버는 게 아닙니다. 우리 뇌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잠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방을 어둡게 하십시오. 침실 온도는 살짝 서늘하게 18, 20도로 유지하십시오. 깊은 잠을 자야 우리 뇌가 청소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 기억하시죠? 첫째, 달걀만으로는 우리 뇌에 부족합니다. 비타민 B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콜린이 우리 뇌까지 가려면은 비타민 B가 필요합니다. 택배 상자에 택배 기사가 필요한 것처럼요. 둘째, 아침 식사 후에 비타민 B 복합제를 드십시오. 활성형으로 고르시고요. 우리 몸에 바로 흡수되는 형태입니다. 비용도 부담 없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이면 됩니다. 우리가 시장 한번 가는 것보다 적은 돈입니다. 셋째, 깊은 잠을 자십시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늙어 밤사이에 청소를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은 우리의 3개월 후가 달라집니다. 1년 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뇌는 아직 바뀔 수 있습니다. 기억력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 내일의 선택이 만드는 겁니다. 같은 70세라도 어떤 분은 손주 이름을 기억하고 어떤 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늘 보는 일이죠. 차이는 타고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한 겁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놀려면, 우리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젊게 보이려면 오늘부터 선택을 바꾸십시오. 저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